95년에 통합되기 전에 북쪽의 송탄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했던 송탄시, 남부의 평택시, 서부의 평택군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도시들이 여러 이유로 합쳐지고 나니까 다민족 국가처럼 예. 근데 잘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평택 쪽의 지방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예. 여전히 우리는 평택이라는 정체성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평택시의 정체성을 재구축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재구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 평택시가 하나로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는 평택에서 시작해서 철원에서 끝났네. 왜 천원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에도 잠깐 갔다가 햄버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오고 군산의 정문부대찌개 무시하지 마라. 그 그다음에 얘기로 안성탕면도 먹었고 안성엔 안성탕면 그 이후에 철원의 아픔까지. 철원은 오대쌀. 쌀. 그러니까 다시 진짜 평택으로 와야죠. 평택이 시작이었어요. 와야죠. 네. 네. 평택은 워낙 중요해서 워낙 평평한 도시다. 예. 평야가 많은. 이름 그대로 평평하고 연못택자니까 물이 많고 그러면 뭐 농촌 확실하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좋은데 그렇죠. 왜 살았죠. 지금까지 계속 벌판일까요? 근데 벌판인데 텅 빈 벌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 열심히 짓는 벌판인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주거지로 바뀐 거.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충분하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걸로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발전할 것으로 보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 화성 때도 말씀드렸던 서해선이 역시나 서해선 철도가 철도가 들어가면 이야기 달라지죠.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성과 평택은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가 예. 핵심은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인 거죠. 그걸로 양쪽으로 분단됐다는 예, 동과 거죠. 서로. 예. 그나마 화성시는 경부선 철도랑 요 KTX가 그나마 중간쯤을 지나요. KTX가 그나마 다행인데 평택쯤 오면은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요게 지금 이걸로 볼까요? 이게 더 보기 어렵.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은 안 되네. 이렇게 그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고 A, D, E가 있는 이 지역이 동부 지역인 거죠. 예. SRT도 오고 지제에서 만나고 KTX 경부선 오고 KTX 오고 지제역이죠. 기차 타고 다니다가 평택이라고 해서 내리면 저기 내린다는 여기 거죠. 동부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서부에 가실 일은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택 서부로 가실 일은 없습니다. 공업 관련으로 평택 항을 가시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일반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그나마 이게 화성시는 다시 첫 검색을 해보면 요 봉담 중간에 있는데 딱 중앙 정도예요. 동탄이 여기 있는 거고 무게중심이 동탄이다 보니까 동쪽이 치우치긴 했지만 근데 열차가 KTX가 중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시청이 서쪽에 있습니다. 화성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균형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평택은 시청도 동쪽 끝에 있어요. 동남쪽 끝에 안성 예. 붙어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쪽이 약간 무주공산 느낌이 있어요. 정치 권력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평택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라고 하면 요 서탄면 쪽에 있는 송탄 옛날 시였던 송탄 지역 송북동 그리고 중앙동 서정리 주변 그리고 지제역 쪽에 있는 평택 지제 지역 신도시 그리고 세교동 이렇게 해가지고 평택의 동부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의 의미는 평택의 중심을 서쪽으로 옮겼다는 데 있어요. 경부선 열차를 지나가지고 좀 왼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철도 위치로 봤을 때에는 경부선과 KTX의 중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안중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서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2005년의 계획에서는 생활권이 북부 남부가 나눠져 있고 송탄시와 평택시와 평택군 세 개를 합친 건데 이 셋을 존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동부 서부권으로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동부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송탄시와 평택시 지역은 하나의 도시 지역이고 서쪽 평택군 옛날 농촌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평택시의 고민은 이렇게 공업단지가 많고 미군 기지도 있고 해서 도시 지역인데 평택이 여전히 평택하면 쌀, 농업 이렇게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키 포인트가 삼성인 거겠죠. 삼성이 전자가 들어오고 평택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이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고덕 신도시 들어보셨을 거고 동탄의 다음으로서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평택 삼성 그리고 아산 삼성을 보시니까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서부 지역까지 점정이 들어갈 것인가가 평택의 고민일 겁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부 지역의 도시 지역과 이 평택 당진항 또는 아산 국가산업단지 공업 지역이 이 안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대 포위에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업단지는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아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그게. 포승지구입니다. 저희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기가 이제 공업단지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도시계획 차원 또는 주거단지 중심이었는데 이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 공단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지도입니다. 보시면 저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네. 경기 서부 저쪽. 예? 예, 경기 서부 남부. 진짜 올라오려다 못 올라왔네요. 예, 수도권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충청남도 북부 지역의 최대 사활은 수도권 규제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더라고요. 서산, 당진, 천안, 못 아산. 올라가게. 네. 그래서 규제 완화 준다고 할 때마다 특히 저기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예. 질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수도권 규제면 어디까지 못 올라가라는 거? 서울은 어차피 올라올 경기도, 땅도 없고. 경기도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천용인가는 평택도 있잖아요. 경기도잖아. 평택도 경기도고 네. 이천도 경기도라서 네. 그러니까 이천이 사실은 이천 남부 지역의 장호는 사실 농촌 지역인데 그거를 수도권 규제를 해버린다는 건 사실 저는 이미 있는 공장은 어쩔 수 없고 없어, 새로는 더 안 이상. 된다. 새로운 공업단지가 안 들어오면 안 되고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되고 대학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충청도 쪽에 대학도 많고 공단도 많은 거죠. 빼곡하지 않습니까? 빼곡하네. 이 중에 오늘의 핵심은 아산 국가공업단지가 충청도와 경기도 평택에 걸쳐 있습니다. 아산 평택우정, 평택원정, 평택포승, 당진부곡, 당진고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산 국가공업단지인데 아산시는 없습니다. 아산만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라서 그래서 요즘 평택 지역이 불만이 많죠. 왜 아산은 끼어있지도 않은데 아산공업단지 포승지구냐라는 이게 약간 이 지역 나서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거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아산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평택이라는 이름이 없는 게 불만인 거예요. 저기는 아산과는 관계 없는 예. 로케이션이에요. 그냥 아산만인 거예요. 아 그리고 국가 차원이니까 관계 없는 거죠. 아산만을 끼고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지자체 시절에는 평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지제역도 평택 지제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지제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평택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평택항과 포승공단이라고 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산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이고 이 평택 지역입니다. 대충 요 진위부터 해가지고 평택인데 이렇게 해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가 동쪽에 있고 서쪽 지구는 아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항이 거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서부 지역의 거점이 안중시인 거죠. 안중 지역은 뭐 서해안 개발 얘기만 나올 때마다 부동산 투기가 떴다가 가라앉고로 세 번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가봤는데 확실히 뜨겁더라고요. 그 주택 투자로서도 인 거고 안중읍입니다. 외부에서 유입 인구들이 많다는 뜻인가요? 많죠. 이 포승공단을 상대로 해서
아 공단 때문에. 예, 공단 때문에. 안중읍. 공단에 요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포승공단은 꽤 거대한 규모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일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차분히 드릴 생각인데 예. 요 안중이라는 데가 어딘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서 그 평택을 세수로 나눴을 때 서부의 거점이라는 거를 우선 보시면 안중. 알아두시면 되고요. 딱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에 구도심이 있고 서남부에 신도시가 있죠. 다 아파트로 돼 있는. 원래 요 지역이 터미널이었어요. 터미널 방앗간. 이 위치에 왜 있냐면은 평택항이나 포승공단이 없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해야 서울로 가든지 평택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 쪽이 거점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서부 지역 평택항과 포승공단이 뛰면서 터미널 위치가 옮겨갔어요. 서남 쪽으로. 이게 평택에서의 그 무게중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더 이상 안중은 동쪽 끝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약간 평택에서의 원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평택시 차원에서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가 고민인 거죠. 이건 더 크게 보면 95년에 통합되기 전에 북쪽의 송탄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했던 송탄시, 남부의 평택시, 서부의 평택군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평택 쪽의 지방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네. 여전히 우리는 평택이라는 정체성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평택시의 정체성을 재구축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재구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 평택시가 하나로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안중이요? 아니면 안중 평택 군의 중심이었던 안중 농업 중심. 예. 옛날 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평택역, 예. 평택 남부 지역. 그리고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했던 북부의 송탄시. 송탄도 평택이었다는 겁니까? 송탄시였습니다. 네. 원래. 예. 송탄시가 있고 평택시가 있고 동쪽에 서쪽에 평택군이 있었던 군이 거예요. 있었고. 예. 이 세 개를 합치면서 통합 평택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따로따로 좀 돌아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논다. 얼마 전에 택시 기사분을 만났었는데 평택 출신이시래요. 네. 동부의 지제 쪽에 세교 쪽에 아직도 송탄이 신주 알더라고요. 아 송탄시. 아 송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 씨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그래요? 오래됐습니다. 오. 25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탄 우리가 송탄이라고 하는 건 옛날 지명을 그냥 부르는 거네. 그러니까 송탄 송탄이라는 부대찌개 게 하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송북동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신장동하고. 택시 송북동이 옛날 예. 송탄시였던. 그래서 송탄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로 다른 도시들이 여러 이유로 합쳐지고 나니까 정체성이 마치 문제가 있고. 다민족 국가처럼 예. 좀 뭔가 유나이티드 하자 이런 건데 잘 안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화성만 해도 문제는 딱 두 개거든요. 동쪽의 화성군과 서쪽의 남양군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화성시 차원에서는 화성시청을 남양군 지역에 줌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했어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나 다른 지역 이해하시려면은 예. 군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군. 조선시대 군 구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생활권을 이로써. 그렇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 묶는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 이게 편할 텐데 지금은 화성시의 경우는 이렇게 크죠. 화성시가 네. 대충 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동쪽이 옛날 화성군, 서쪽은 남양군입니다. 군이 다른 거였어요. 조선시대 때. 예. 군이 다르다는 건 생활권이 다른 거고 그러겠죠. 조선시대 생활권은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양군 독립운동도 꽤 있었어요. 남양시로 독립하자고. 그러다 보니 화성 차원에서는 화성시청을 남양읍에 둔 거예요. 딱 중심 지역에다가. 저 포석을 둔 겁니다. 독립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합니다. 그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저 정서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서울도 워낙 크니까. 서울에 뭐 강서구, 목동 이런 친구들은 잠실 롯데월드 가서 놀 일이 없고 없는 거죠. 거기서 만날 일도 없고 거기 친구들도 없고 그렇죠. 또 잠실, 송파 이런 친구들은 어디 뭐 저 홍대 가서 놀자 하면 그 잘 안 돼요. 안 되죠. 각자 그 동네에서 놀아요. 영등포 사람 영등포만 놀더라고요. 네. 목동이라든지. 뭐 당연히 머니까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같이 묶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불만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요즘에 각자 생활권에서 사는 건데 불만이 없는 이유가 예. 서울시라는 것만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다들 불만이 없는 척을 하고 있죠. 사실 불만이 많더라고요. 서로 간에는 좀 뭐 그렇죠. 오해도 많고. 사실은 뭐 굳이 왜 같이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그 해도 카테고리가 뭐든 영등포 간에. 사람은 저희 강북 갈 때 서울 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영등포는 부가 될 뻔했기 때문에 네. 36년에 부가 될 뻔하다가 경성에 페입되는 바람에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등포는 딴 데다 서울하고는. 저 강북도시가 서울이고 우리는 영등포다. 강남이고. 영등포로 불러달라. 영등포를 부르고 저쪽 가는 거 서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도 없는 게 아닌데 예. 서울이라는 이름을 묶였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다들 불만을 참고 있는 거고. 딴 지역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약하거든요. 지역 시너지가. 그 우리는 그럼 다시 성탄할래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저분들은? 송탄은 그거까지는 아닌데 서쪽 지역은 굳이 저 평택 멀리 평택 시청까지 뭐 굳이 갈 필요 없고 뭐 볼일도 없고 그 정도고 서로 약간 대면대면합니다. 대면대면하다. 근데 화성의 남양 쪽은 우린 따로 갈래까지 있는 분위기. 우리 남양으로 잘 살았고 우리 남양 도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다른 차원의 군사 경제 요충지인 거예요. 굳이 저쪽 화성 뭐 저기 저 수원권 화성은 수원 및 오산하고 묶여지는 완전히 다른 상황권이거든요. 너무 다르다 우리는 따로 가자라는 차원. 근데 화성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인 거죠. 그래서 화성의 시의 기본 방침은 요 송산 그린시티도 결국은 일종의 배려 차원이 있어요. 남양군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예, 예. 개발해 줄 테니까 독립하지 마시고 화성으로 같이 묶여갑시다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요 정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서울 바깥을 이해할 때 핵심 정서입니다. 조선시대 군 개념을 가지고 현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문제. 이걸 놓치시면은 지역 감정 같은 게 있군요. 있어요. 저게. 강합니다. 여전히 조선시대 가지고 놀고 향교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보는 게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 예. 이걸 놓치고 들어가시면 대도시 사람들은 낭패 봅니다. 짧게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귀농할 때도 그게 정체성이 좀 어디로 걸려요. 갈지.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화성 사람인데 예. 화성이 농촌 사람인데 남양 가면 이건 타지 사람인 거예요. 같은 화성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안성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예를 가보면 1죽, 2죽, 3죽이 있거든. 그렇죠. 네? 응? 일중면, 이중면, 삼중면이 있습니다. 3중면이 예, 있다고. 예. 대나무 좋아하시나 봐요. 안성에. 안성에. 그러면 이제 예. 죽자 들어가는 데하고 안 들어가는 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대. 어디요? 안성도 안성 시내가 있고 일죽이에요, 죽자분이에요. 일죽이에요. 장원이 있고 달라요. 예를 들면 아 3죽인데요? 그러면 아 3죽까지는 일로 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영호남 지역 감정의 미니 여첩판이 절반돼 있는 그렇지. 거예요. 이게 와. 안성시는 서쪽인 거고 공도라든지 동쪽은 죽산, 그렇지. 일죽 이쪽은 사실 저기 장원호가 가깝습니다. 그렇지. 경기도 가깝고 저 안성시 쪽 왼쪽하고 전혀 다른 동네야. 다른 여기가. 동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지 못한 달라. 다르다. 근데 한국이 꽤 산간이 발달하다 보니까 갈 일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오히려 저쪽은 길이 이천이랑 가까워. 1죽, 2죽. 그래서 그 안성선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성 시내를 지나서 일죽 이죽을 지나서 그렇죠. 장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제대로 신경 안 쓰면 군수 선거 같은 거 할 때 표 안 나온다는 안 거군요. 음. 나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행정이나 그 뭐 택지 개발할 때도 이거 신경 써야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동네 출신은 절대 국회의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아, 그 동네 딴 데서 서로 싫어하니까. 그렇지. 이게 대도시 출신들이 놓치는 약간 군 규모에서의 그 논리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택은 요 진인 원래 딴 건데 약간 여러분 낯서실 수 있습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예. 원래 평택은 충청도입니다. 경기도 진위와 충청도 평택이 있었어요. 아, 경계선이라서. 원래 그런구나. 진위만 경기도였고 지금 대부분 평택은 충청도였습니다. 아. 그랬다가 둘을 합쳐버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로서의 평택의 정체성은 이 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진은 요즘에 거의 존재감이 사라진 그냥 송탄에 대충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송탄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진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정리까지. 서정리도 그 경부선 만들어지면서 큰 중요한 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이라는 건 일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앙동이라 붙여요. 중앙동, 중구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살던 마을에 계속 사시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 오래된 지역이고 그 땅이 평평하니까 농사짓기 좋고 또 철도도 보니까 그 자존심 있는 거죠.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덕 신도시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평택 신도시 생각하면 낭패 보는 거예요. 평택은 뿌리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위 송탄 지역이 있고 요 평택 시청과 세교동 평택역 지역이 있고 요 중간에 고덕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제하고. 한편 요 고덕은 서쪽으로 가기 위한 평택군 지역, 농촌 평택군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같은 거죠. 위치가 보면 딱 평택항과 고덕 사이에 안중이 있어요. 딱 중심에. 요게 평택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약간 정치 규모로는 청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랑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는 청북과 안중이 서부 평택 핵심이다. 합쳐서 농촌 평택군이다. 저게 좌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길이 재볼까요 한번? 대충 어디에 그래서 좌우? 평택에 저 말씀하셨던 좌우. 32km. 서울 양쪽하고 비슷하네요. 서울 한번 재보죠. 서울시. 저도 서울시를 동서로 재본 적이 없는데 한번 딱 계양부터 강동까지 해서 37km. 네. 거의 같은 길이인 네, 거죠. 그러네요. 서울 양쪽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긴지 서울만한 길이의 지역에 지역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네. 암사동과 김포 장기 서로 대면대면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저기 강동 쪽은 원래 저 광주군이었고 저쪽은 김포군이었고. 야 수유리하고 그렇겠네요. 쌍문동도 갈등 있대. 갈등 있죠. 수유 어디야? 우이동이야, 수유리야, 쌍문동이야. 심지어는 길 하나 차인데도. 심지어 그쪽은 동마다도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은 오랫동안 살았던 데고 어느 지역은 맞아요. 철거민 온데여가지고 동마다 역사가 달라요. 옆에서 나 창동이야 그러면 또 장동 역사가 있죠. 오래 살면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 경기도 지역은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더 강고한 게 있어요. 여전히 향교가 중요하고 강동구 지역의 저쪽 천호동하고 풍납동도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풍납동 친구들은 풍납동과 천호동이 서로 붙어 있고 옛날에는 강동구였는데 지금은 풍납동만 살짝 송파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 살아 그러면 풍납동은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송파. 잠실 살아 그러면 그 동네 그렇죠, 그렇지. 사실 천호동 살아 그래도 비슷한 건데. 근데 인지도는 왠지 비슷하고. 내가 볼 때 풍납동 학생들은 천호동 가면 길 못 빌 것 같은데. 저기 좀 와봐. 구교차로에서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근데 극장 앞에서. 살짝 그런 게 있죠. 서로 경시하는. 저도 잠실 살 때 풍남은 대충 그냥 잠실 어딘가라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 끝에 저기 뭐 잠실 어딘가. 천호는 저기 약간 다른 지역. 제발 문화재 개발 좀 빨리 끝냅시다. 그냥 차라리 그냥 역사 지역으로 딱 단정 끝나면 단장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소개 지역으로 다 밀고 그러게요. 깨끗이 보상하고 밀고, 이주 단지 만들고. 깨끗이 밀고 어디 암사동 어디가에다가 한 60층짜리 아파트 한 2총 지어서 다 넣으면 안 돼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어디 하나 밀어서 거기 그냥 아파트 높은 걸 한 서너 개 지으면 거기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동이 거의 옛날 마을 한 인구 똑같잖아요. 와. 정말 몇 개만 지으면 끝나는 건데 왜 층고 제한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 60짜리 몇 개 지으면 보기도 좋고 좋을 텐데 좀 그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 그 밀고 없애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 경주나 부여 개발할 때 이제 반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좀 너무 답답한 게 있죠. 그래서 평택의 지금 구조를 설명드리다가 끝날 것 같은데 이 평택은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드네요. 좀 이제 경기도 내려오니까 슬슬 힘들어지네요. 재밌는데? 좀 더 재밌게 드리죠. 평택 당진항 말씀드리면 더 재밌을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이제 슬슬 충청도 얘기 나오는데 평택의 동부 지역은 천안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죠. 서부 지역은 당진 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 당진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산만을 해서 묶여요. 여러분 이게 익숙하시니까 문제 횡단도가 져 있군요. 여기 있죠. 왜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저 지금도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요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가 평택 지역, 여기가 아산, 이쪽에 지금 현대자동차, 아산 현대 모터스빌리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건너가면 당진에서 아산 국가산업단지의 충남 부곡지구가 있습니다. 이거 성구미 포구라고 꽤 유명한 포구인데 뭐 회도 맛있고 한 지역입니다. 여기 공업단지예요. 유성사진으로 보면 보이다가 사라져요. 싹. 뭐예요? 국가 기관 시설들이 있는 거죠. 뭐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면 뭐 있더라? 현대제철 일관제초소 맞다. 현대제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진 1철강 산업단지는 현대제철만큼은 아니지만 흐릿하게 처리를 하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서산이 나오는데 서산에는 서산 대산산업단지라고 이게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로서는 여천에 이은 중요도를 가진 곳들이죠. 전부 초록색이죠. 전부 감춰야 될 정도로. 저기 석유화학 단지죠. 저. 예. S-오일이 저기 있었을 때 아마. 그렇습니다. 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공개된 언론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굳이 보여드려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국가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 산업도시 대산, 서산군 대산읍입니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대산유화, 삼성. 뭐냐 이거.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사주둔지까지 덤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평택 당진 서산권이라고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평택 지역은 경기도라서 아무래도 수도권 규제를 받는데 아산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약간 수도권 일반적 규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서산 당진 쪽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되면 될수록 좋은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가장 고민은 이거는 지금
경기도 쪽 언론인데 기사 제목은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제. 이 당진 얘기입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만 믿고 묻지마 부지 조성했다가 좀 풀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규제가 풀리니까. 이게 정부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풀었다 조였다 하는. 당진이 특히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서산은 당진 평택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국가 기계 산업단지로서 예. 석유화학 산업단지로서 따로 가는 게 있는데 당진은 좀 평택하고 좀 기량 관계에 있는 그 기량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평택항의 영토 분쟁입니다. 영토 분쟁이 뭐냐면 평택항이 지금 대규모 간척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 땅이냐 가지고 싸웁니다. 요게 이제 횡담도랑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횡담도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조그만 섬. 근데 휴게소. 말고 예, 말씀하시죠. 아니 휴게소 있다고요. 휴게소 있는 아울렛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이 섬을 내려가본 적이 없어서. 저기 괜찮은 옷들 많아요. 어, 맛집도 괜찮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서부두라는 데가 있어요. 요 섬까지는 보면 당진시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평택시.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요만큼 평택시예요. 인데 요걸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인데 저 섬 같은 게 굳이 왜 저렇게 갈려져 있는지도 모르. 앞으로 이 지역에 이만큼 땅을 매립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요 섬은 작은 거고 여기 지금 조금만 있네요. 선 그어 있죠. 이만큼을 다 땅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게 평택항 전체 규모가 될 겁니다. 이 땅의 관할권을 두고 당진과 평택이 거의 20년 싸웠어요. 누구 땅이냐 가지고. 요렇게 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사. 평택 쪽의 언론사가 정리한 겁니다. 86년에 평택항에 LNG선이 입항을 했고 예. 평택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 국가공업단지가 만들어졌고 이건 예.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평택 경기도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관계가 없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구상했던 거니까. 그리고는 서부두가 등록이 됩니다. 98년에 제방 만들고. 근데 이쪽을 당진시가 직권 등록을 했어요. 당진 땅이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쟁의심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이 섬까지. 네. 그리고는 당진이 이거 당진 거다. 서부두는. 그때부터 이제 평택항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을 해서 그리고 200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는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대해서. 누건지는 네. 네. 그리고는 평택시가 이제 귀속단체가 평택시로 온다고 결정을 하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땅에 대해서는. 평택시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당진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했고 있겠네요. 예. 또 아산시도 끼고 여기에 가고 해서 2015년에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대법원 귀속결정 취소소송 제기. 평택이 아니라 충청도로 와야 된다. 남도로. 헌법재판소 갔고요. 그리고는 변론했고 2020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각하 결정. 누구 거라는 의미입니까 저건? 평택 거라는 거죠. 평택. 현장 검증도 했고 그래서 평택이 요청한 데랑 당신 요청한 데 세 군데씩 갔어요. 헌법재판소장들이. 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리고는 2021년 2월 4일에 최종 선고 기각 평택시 승리로 끝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대장정. 그래서 결과 이 땅은 평택 땅이 됐습니다. 평택 쪽에 있긴 있네. 근데 원래 바다였을 때는 이게 선이 보면 아산 쪽 충청남도 쪽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입장은 바다일 때는 충청남도다가 땅이 생기면 경기도권이라는 거예요. 미묘한 어느 바다를 메운 건데 메운 저 바다가 네 바다였는데 그러니까. 바다일 때는 대 중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 쪽도 다 사실 말할 만한 거죠. 뭐 따져보면 거죠. 없던 땅인데 물론 뭐 우리 동네가 넓어져서 그럼 기분은 좋겠으나 저게 들어오면 실질적인 혜택이 뭐 있어서 서로 자기 땅 하려는 아니 거죠. 저기 뭐 세금이 저기서 나오지. 여기 공업단지니까 세금이 나오지. 여기 다 지금 많은 계획들이 저 있거든요. 공업단지 하면 공단 저기서 만들고 뭐 배후 지역 만들고 할 계획이 있거든요.
공단이 되는데 저거 법인세가 메우는 주체는 평택시에서 메우는 거예요? 이거 국가죠. 국가에서 하는 예,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럼 국가 땅으로 하고 주변 지역에 똑같이 골고루 나눠주면 되지. 그 세금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게 옛날에는 저게 내가 헌법재판소가 기억이 나는 게 나설 일이에요, 평택 저게? 그 평택항에 부두를 내가 한번 그 사러 한번 갔었거든. 아. 개인적으로 아니 비즈니스로. 모 건설회사가 거기 부두 용지를 분양받아 놨는데 건설회사가 금융위 때 어려워져 가지고 그거 좀 급히 매각을 해달라서 그거 M&A 하나 갔었는데 썰렁했었어요. 2008년도 이럴 때 평택항. 에? 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썰렁했었다. 근데 이렇게 저 뜨고 바다를 메워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 보여드릴게요. 바다를 메워서 아니 너무 작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평택 당진항 확충인 거고 기본적으로 아산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로서 공업단지 만드는 것이죠. 공장들 들어올 땅 정하는 거예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 항만시설용 부지, 배후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라고 해서 여기 또 철도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이 동서가 분단되는 게 문제라서 예. 평택역과 포승항 쪽을 연결할 생각이야. 포승지구 평택항 쪽을 동서로. 이게 지금 남부 지역의 최대 문제라 할까 지금 포인트인데 좀 말씀드리려다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서해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동서철도가 와요. 이 철도는 두 가지 목적인데 화물철도입니다. 하나는 저 횡성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용 철도고 예. 중간쯤이에요. 그리고 안중을 지나서 평택 항까지 들어와서 이 경부선과 평택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를 연결시키는 철도가 됩니다. 그럼 이 철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개발이 되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라도 요 신규 매립지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이미 뭐 개발이 시작됐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아, 저 허허벌판에 다 이제 공장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지역에 다 더 들어올 거죠 앞으로. 이거를 충청남도나 당진시가 놓치긴 아깝긴 하죠 솔직히. 들어올 공장들은 있습니까? 이쪽은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어디 있던 공장이 옮겨와야 되는 거죠, 저기로?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새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창업을 할 수도 있죠. 대기업. 하게 할 수도 있기야 예. 있죠. 예를 들어 삼성이 계속 아산이라든지 평택에 만들듯이 삼성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쪽은 사실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약해지면은 위치상으로 괜찮다. 예, 경기도 되는 거고. 그럼 저기 만들면 밑에 있는 산단들은 또 고생이겠네요. 예를 저기 들어, 없었으면 예를 들어 군산. 그렇겠죠. 저기 없었으면 우리한테 올 만한 그렇죠. 것들인데. 하지만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때부터 계획했던 거라서 뭐 이제 와서 뭐 이게 새로 한 게 아닙니다. 예를 어떤 거냐면 이미 73년부터 저희 한번 갔더니 글로비스 있잖아. 네. 그 현대차 실어 날리는 거 들어와 있는 거야. 어? 이미 74년 계획입니다. 이게 제철소 후보지 들어오고 이게 결국은 이거 광양 같지만 현대제철이잖아요. 여기 현대제철. 원래 여기 들어오려다가 광양 갔고 그 다음에 현재 제철 들어오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들어올 예정이었고 화력 발전에 들어왔습니다만 이미 이게 개발된 게 이 발표된 게 지금 몇십 년이고 74년이면은 그렇군요. 26년에다가 거의 50년 전 계획이니까. 그 제철소 후보지라고 했던 저 바로 밑에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저 땅이군요. 예. 요 그 평택 동네. 있는 거고. 커서 왔다 갔다 하는 예. 저기. 저희가 이제 11.25 그날 갔던 데죠. 그건 삽교천. 삽교에? 예, 삽교입니다. 아산 삽교. 그 동네 그 동네죠. 그쪽이죠. 예. 거기 그쪽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삽교천 방도제. 좀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아산과 당진 사이. 정확하게는 요 지점입니다. 요 일대. 요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말씀 나온 김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역 가려면 우선 천안 아산역에 내리게 되죠. 이렇게 신도시가 되고 있는 천안 아산역 주변. 저기 뭐 굉장히 고층 아파트네요. 맞습니다. 요 옆에 아산 배방 쪽도 지금 크고요. 아산 배방. 예. 요거는 어디냐면 옛날 도고 온천역. 꽤 거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대요. 한 30분 거리. 온천 한번 하려고. 그리고 도고 온천역 근처에 가시면은 이런 도고 농협 건물을 카페로 바꾼 데가 있는데 커피 드시기 괜찮습니다.
정미소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구조를. 커피를. 요즘에 농협 건물 개조한 카페 많지만 대부분 귀찮으니까 대충 쳐버리고 말거든요. 여기 고주를 그대로 남겼어요. 마감 처리해서. 꽤 예쁘더라고요. 정미소 건물을 그대로. 벽을 외관도 그렇고. 예,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도구 온천역은 현재 폐역인데 그 레일바이크 해가지고 좀 가보시면 하고요. 네. 이런 게 있죠. 가면 도고에 가면 박 대통령 별장. 올 때마다 묵었다고 전해지는 주장되는 곳입니다. 그냥 별장은 아닌데 별장처럼 많이 묵었다. 아, 저게 별장이네 진짜. 근데 요 건물에 정말 묵었는지는 좀 설이 분분하긴 근데 합니다. 저 동네의 건물치고는 굉장히 무슨 그런데 뭐랄까 진짜? 영빈관 같은 그건 그런 느낌이 사실입니다. 나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을 법한 스타일인데. 안가 느낌인데요. 이게 전용 별장이었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 누가 연탄재를 벽에다 각 잡아놨어. 지금. 나름 예쁘게. 아, 대박이다 저건 뭐냐. 요걸 지으려고 이거 개막한 게 1979년 10월 26일인 거죠. 가보면 이런 게 있고요. 배수관문, 삽교 배수관문이라 불리고 가보면 이런 비석이 있는데 요거는 박정희 시절 때 게 아닙니다. 그 후에 80년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사교천 방조제 기념탑을 봤다 생각하시는데 정말 진짜 백이는 이게 워낙에 그렇게 사연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방치돼 있어요. 끄트머리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게. 뭔데요, 저건? 머릿말 10월 26일 사교천 지구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은 카카의 분부로 농수산부가 기획하고 농업진흥공사가 70년부터 73년까지 조사 완료한 후 76년에 착수해서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대망의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야, 그러니까 70년에 분부할 때부터 저 완공돼도 나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그렇죠. 영원히 하는 거죠. Forever. 그래서 오전에 요거하고 준공식 헬기로 왔죠.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KBS 방송국 전파탑 하나 준공식을 하러 왔는데 그게 이제 말은 KBS 전파탑인데 정말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감청 시스템이었대요. 근데 그게 핵심인 거죠, 정말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정보부 소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도공원천 주변에. 그건 김재규 네. 오지 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헬기를 안 태웠대요. 그래서 뒤늦게 그걸 알고는 열차 타고 왔다고 김재규 씨는. 가긴 갔어요. 그날 뒤늦게 자기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건데 자기를 놓고 차지철 씨 태우고 오니까 삽교로. 거기서부터 약간 좀 뒤틀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그럼 그날 김재규 그날 밤인 거죠. 그날 헐레벌떡 그 따로 온 거예요. 그 동네까지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같이 밤에 다시 컴백해서 해서 헬기로 그날 밤에 컴백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아까 그 별장 그 있는데 잠깐 그날 이렇게 헬기를 태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나 사실은. 그럼 묵한 것 같아. 근데 중앙정보부장들이 늘 끝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위험을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생명 위험을 느낄 수 있죠. 저기 뭐 김용욱이라든지 김용욱 갈렸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그래서 그날 이제 도고온천의 어딘가 그 별장으로 추정되는 거기서 있다가 쉬다가 헬기 타고 이제 서울로 간 건데 그날 헬기 뜰 때 사슴을 길렀대요. 그 호텔에서. 근처에서. 근데 그 새끼 사슴이 놀라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슴이 죽는다는 건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징후로 말하기 때문에 그날 붙잡았어야 되지 않냐라고. 각하 사슴이 죽었습니다. 해서 여기 좀 하룻밤 주무시고 좀 가시죠. 길하지 않으니까 좀 라고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농어촌공사 회고록 보다 보니까 이미 근데 궁정동에선 그 소연회가 준비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날은 대행사였죠. 대행사였나? 그 농어촌공사에서 오는 회고를 보니까 담당자가 썼더라고요. 며칠 뒤에 호텔에서 자기들한테 청구서가 왔대요. 사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생각한 게 사슴이 죽었고 이러저러 하니까 그 누구한테 용기 있게 발목 안 잡았냐고 대통령을. 아, 그걸 누가 잡아요? 네. 사슴 죽었는데 각하 올라가지 말고. 그 누가 그렇게 불길합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운명의 장소가 여기라서. 오히려 사슴을 죽였어? 한번 흉내봐. 민자는 그런 생각으로 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자. 그럴싸네요. 그래서 이 원래 진짜 백인 기념비는 방치돼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보수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후에 만든 비석을 여러분들을 보고는 이제 사교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거는 왜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요게 80년입니다. 80년 5월 1일? 예. 그러니까 이 80년 5월 1일이면 12.12가 언제죠? 최규화 그럴 때죠. 대통령 그죠.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최규화하고 그 전두환 씨가 네.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들이 이어갔지만 네. 박정희 대통령한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어 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비를 새로 세우면서 이쪽으로 주목을 관심을 끌려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구조가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크게 지었네. 이 비석을. 저 무렵에는 저 정도 여유는 없었을 텐데, 그지? 그렇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죠. 사교천 유역 농업개발기념탑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분부로 70년부터 계획하여 2월 16일 이 우람한 호수를 삽교호로 명명하시고 중고시에 거행하였다. 최규화 대통령께서는 이 거대한 업적을 기리며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념하는 뜻으로 기념탑의 휴호를 하사하시어 여기에 건립하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저기는 그냥 지도에다가 저기 하나 해놓고 뭐 백서에다 남기면 되지 왜 돌에다 저렇게 새겨서 곳곳에 붙여놔요. 변치 않는다며. 돌에 새겨야 저 답사하거나 조사할 때 백서 검색하거든요. 네. 80년대 책을 못 구합니다. 다 어디 도서관에 한 권 있고 해가지고 이거 돌에 있어야 찾아가서 볼 수도 있고 그게 글씨는 돌에 새기는 게 최고입니다. 하기야 사랑도 돌에 새기는 거지. 그래서 사서오경도 보면은 중국 베이징 가면 비림이라고 사서오경을 돌에 새겼어요. 그 비석이 숲처럼 되어 있다고. 하기야. 돌에 새겼으니까 남아 있죠. 이게 완벽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아산만 사업인 거죠. 그래서 평택 말씀은 오늘 안중 제대로 못 드리고 했지만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수도권 언저리 저거 근방에서 뭡니까? 그 금싸라기 땅 저거 뭡니까 저거? 요게 이제 안중이 이미 7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됐다는 얘기. 지도가 안중이. 바뀐다. 인구 35만의 공업도시로 탈바꿈할 안중리 일대. 저희가 지금 공업단지입니까? 지금 요 동네는 그냥 구도심입니다. 아까 그쵸? 보여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좀 있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포승공단이 있는 거죠. 포승공단이 74년에 벌써 74년 뉴스네요. 예. 저때 저 기사 보고 손해 많이 봤다더라고요. 산 분들은 조금 원망스럽겠다. 근데 이거는 그 기사 보고 샀다기보다는 이미 복부인과 투기꾼들이 왔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안중과 평택항의 관계는 여기가 안중이고 예. 포승 읍은 여기고 읍사무소는 포승 공단은 여기입니다. 삼성은 어디 있습니까? 삼성 평택 삼성은 저 위구나. 이쪽 전혀 관계 없네.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 없네. 김포와 양평 정도 떨어지는 데네요. 그 강동구와 김포공항 정도죠. 뭐 그 정도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잘 모르니까 같은 전혀 평택인데 전혀 다른 관계 거예요. 없는 평택이네. 그러니까 옛날 평택시와 평택군처럼 그냥 대면한 서로 시너지도 없고 그래서 고덕이 그나마 서쪽으로 좀 해준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제도 그렇고 동부 지역 여전히 경부선이 중심인 겁니다. 트위터에서 검색하다가 요즘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데 어떤 경기도 분인 것 같던데 경기도가 무슨 신도시냐고 1호선도 없으면서 라는 게 경부선이 다녀야 일단 서울로 이어지는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경기도민들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덕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여기 딱 평택 고덕 신도시가 저것 때문에 저기 생긴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간 것 같더라고요. 같이? 아까 고덕 신도시는 노태우 때 뭐 국제도시 만든다고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삼성이 끼었죠. 근데 평택시나 경기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하긴 그래야 수요가 그래 생기죠. 성공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지만 지제역은 사실 삼성이 지어줬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덕 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를 포함하는 구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렇지. 그래야 수요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삼단지가 여기 삼성.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공원이라는 게 미군 탄약고입니다. 알파 탄약고라고. 원래 탄약고였던 자리. 원래 탄약고인 곳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탄약고고
이것 때문에 평택 신도시 개발이 5년 늦춰지게 됐다고 하는. 지금도 탄약 있어요? 예, 바로 옆이 지금 송탄이거든요. 아, 우산 불출을 빙라인이거든요. 저기서 하는구나. 이제 실전이 생기면. 그러니까 경제 쪽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군 문제를 경시하시거나 미군이 들어오면 호재다식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세밀하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만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당분간 안 빠집니다. 저 탄약고는 탄약고 안 빠지고 송산 미군 기지가 빠질 리도 없는 거고. 있어도 관계 없죠. 물론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 한복판에 뭐 있으면 어때? 없지만 탄약고라는 거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당장 그것 때문에 포천이 남부 지역이 개발이 안 돼요. 서울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제로 용산의 이태원의 상가 주인들 중에 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태원 처분하고 미군 따라간 사람들 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꽤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진 않았지. 그러니까 예전만큼 미군 기지에 시너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군 상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은 또 그 미군하고 자기 그게 노하우니까, 그지? 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결국 뭐 옛날 대부분 방식의 PX에서 장사한 거죠. 해결한다는 거잖아. 워낙에 미군들도 피곤해졌구나. 의정부 사건 이후로 너무 물가도 힘든 비싸고. 거예요. 동두천과 의정부가 그래서 컸죠. 지금 그 이태원도 이제 보면 쭉 그 녹사평역에서 저쪽 무슨 역이죠? 저쪽에 신용산? 아니 한강 한강진. 녹사평과 한강진 사이가 이태원 관광지구잖아. 그렇죠. 근데 이 녹사평 쪽이 경기가 되게 안 좋아. 한강진 쪽은 거기는 오히려 괜찮아요. 저기 카페니 그 리움 그쪽으로 해서 SBC 본사도 있고. 좋은데 이쪽 녹사평 쪽에 그 양복점이 해밀턴 양복점 있고 그쪽 있잖아. 그래서 저도 와이셔츠 거기서 맞췄는데. 아 그쪽 좀 안 좋더라고. 굉장히 안 좋아. 빈 결국은 가게도 미군 굉장히 개촌이니까. 많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결국은 공원되고 주거단이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인분들이 몇 년을 바라보고 장사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저쪽 1, 2년. 이태원 시장 저쪽 있죠. 네, 있죠. 용산구청과 우사단길 저쪽 있고 거기. 이쪽. 근데 저쪽이 오히려 나중에는 뷰가 공원 쫙 그렇죠. 터져 있고 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한남 3구역. 그러니까 호재는 많은데 그건 투자가의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사는 주민이나 상인들은 야 최근에 저기 뭡니까 무슨 호텔이더라 저기 캐피털 호텔 말고 또 크라운 호텔 있잖아. 크라운 호텔 저기 팔렸거든. 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렸더라고. 그 땅 이태원 한복판에 있는. 아니 저 한복판이 아니지 저기 저기 용산구청 가다 보면 조그만 그 예식장 있고 조그만 호텔이 있거든. 아, 길거리에. 예. 크라운 호텔 있잖아. 저기. 예. 야 저게 얼마에 팔렸다더라.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더라 저게. 요 땅도 노리는 사람이 많죠. 응? 요 땅. 저 어디예요 저게? 요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딘지. 미군 기지죠 저기도? 딱 그러니까 여기 가려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네요. 아니 저기 뭐야? 아, 여기? 아 있죠. 볼 수가 없네. 네. 네, 여기 자 반상회는 2,500억. 저 크라운 호텔이 저 얼마 안 되거든 저 땅 크기가 2,500원에 팔린 거야. 이 호텔도 아마 영업 안 하지 않나요? 아닌가? 하나 여기가? 아 왜냐면 내가 한 10년 전에 그 밑에 있는 캐피털 호텔 500억에 살라고 한번 갔었는데 야 그때 500억에 샀어야 기업 되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당연하죠 무슨 제가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래서 회장님도 만나고 했어. 그 회장님이 한국 그 뭐야 교통대학 뭐 관광대학 이사장이고 그러시더라고. 야 근데 크라운 호텔이 2,500억 팔리니까 자 그런 이야기까지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